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휘날리는 살짝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에이, 택도 없어요. 네. 현희 선생 택도 없어. 근데 일단 목이 메네요. 왜 그래요? 아니 저 어렸을 때는 네. 노래가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려고 그러니까 네. 눈물이 나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게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그죠? 그렇죠. 예. 제가 소설 하나 같다, 단편 소설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정말 잘 지은 가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아리 단장의 미아리 곡에는 네. 그 슬픈 감정을 슬픈 곡조에 실어서 슬프게 불렀지만 네. 이 노래는 짐짓 어떻게 보면 씩씩하게까지 네. 한 느낌의 그런 곡인데 가사는 정말 가슴이 아릴 만큼 슬픈 그런 이야기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자.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힘들어. 예.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걸 요즘에는 이제 노래방에서 네. 술 거나하게 마시고 웃음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겠지만 이것이 나왔을 당시에는 대포집에서 얼마나 울면서 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20대, 30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트로트가 슬픈 노래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하하. 그러니까 트로트는 즐겁고 우스꽝스러운 노래다잖아요. 네. 실제 80년대 말 정도부터는 거의 그렇게 됐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60년대,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슬픔이 남아 있는데 그걸 네.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긴요, 장윤정 씨로 데뷔되는 그러한 분들, 명랑한 트로트를 가지고 네. 나와서, 어머나, 하긴, 주현미 씨부터 그랬다. 그럼요. 예. 예, 주현미 씨부터가 제가 쿨한 트로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슬픔을 완전히 날려버린 트로트. 그게 80년대 중반부터예요. 뭡니까, 비브라토도, 심금을 울리는 그런 비브라토가 아니고, 네. 뭔가를 자극하는. 거의 요들송 수준의, 네네네. 네, 아주 기교적인. 밤비 내리는 형동. 아주 소리 꺾음이 기교가 기가 막히죠. 정통파 트로트를 고수하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1950년대까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우리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로트에선 그 절실함이 남아 있었고 특히 그런 전쟁을 겪고 나서 훨씬 더 그 절실함이 좀 이렇게 속 깊이 자리를 잡는다고 그럴까요? 양식의 속까지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얘기 계속하다가는 오늘 진도 못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빨리 국제성 욕망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몇 주 동안 50년대 후반의 양풍 그리고 좀 이상한 이국성의 노래 우리가 그런 걸 좀 들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국제성에 대한 욕망이다. 이 시대 사람들이 네. 뭔가 미국이나 국제적인 거나 이런 걸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욕망이란 말을 쓴 건 그게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멋있어 보인다. 예, 멋있어 보인다. 미국 분위기가 나거나 네. 혹은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네. 그런 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거기에 네. 동참하는 것은 마치 자신도 미국인들 부근 어디엔가 있는 위치로 자신이 격상된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종의 시뮬레이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아, 예. 어떤 작품은 아주 조야하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는 왜 미국이라 그랬는데 중국이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렇죠. 비너스가 왜 나오고 거기에. 네, 비너스가 왜 나오고. 네. 혹은 어떤 작품은 상당히 세련되게 만들었다는 차이는 있어요. 물론 그 세련됐다는 말도 미국식의 감각을 기준으로 해서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긴 네. 합니다만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국을 향한 그 욕망, 미국성에 대한 욕망, 국제성에 대한 욕망은 동일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오늘 주로 들려드릴 노래는 그 미국성에 대한 욕망, 미국적인 것에 대한 욕망을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낸 노래들 쪽을 네. 모아서 약간 조용한 것과 세련된 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첫 곡으로는요? 네, 좀 조야한 거. 지금 보면 좀 웃기는 거부터. 네. 명국한의 아리조나 카우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59년 노래인데요. 뭐 제목부터가 어떤 노래일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노래를 들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1959년이면은 영화 벤허가 나올 무렵입니다. 그죠? 그렇죠. 쉽게 벤허해서 할리우드에서는 그런 대장 영화, 네. 사극, 찰튼 헤스턴 같은 그런 대형 배우들이 네. 그리고 서부극도 한창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맞아요. 많은 서부극이 들어왔던 시절이에요. 정통파 서구국, 즉 인디언들 나쁜 놈들이고 백인이 좋은 사람들이다. 네. 뭐 이런 정통파 서부국이 판을 치던 거기에 우리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는 명국환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아리조나 카우보이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불렀을지 심금을 울리게 될지 웃기게 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발재죽을 말아들고 역마차는 달려간다 저 멀리 인디언에. 와, 대단한 노래입니다. 그렇죠. 예, 테크닉은 완벽하고 연주를 잘해요. 네. 못하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가창도 훌륭하고 네, 톡톡 튀고. 네. 가사는 웃기고 자빠지고 정말 전 이거 듣다가 네. 저 멀리 인디안의 북소리 울려오면 해서 정말 한번 빵 터졌고요. 빵 터지고 그 다음 구절이 고개 넘어 주막집에 아가씨가 그리워해서 웬 아가씨 고개 넘어 주막집은 그 왜 보면 서부 영화에 꼭 그 빠거리 하나씩 나오잖아요. 빠걸 하나씩 나오죠. 네. 네. 근데 그 빠거를 고개 넘어 주막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집에 행주치마 두르고 나와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댕기머리하고 나와서. 네. 게다가 고개 넘어도 더 웃겨요. 우리나라는 주로 주막집이 산이 많은 나라니까 고개에 고개 있지만 넘어 있죠. 네. 거기는 허벌판 사막 같은 허벌판이었잖아요. 데서 무슨 황야에서 무슨 주막집이 고개 넘어 있냐고요. 게다가 분위기도 정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다지문, 미다지문 딱 이렇게 하면은 예. 일단 둘러보잖아요. 바에서 이렇게 술 마시던 사람들이 막 그렇죠. 떠들다가 밖을 딱 보고서 갑자기 긴장감이 있다. 그렇죠. 황야의 총잡이가 등장을 그렇죠. 하면.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네. 예. 근데 이제 옛날 지나간 총잡이어야 되고 나는 네. 절대로 총을 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고. 예. 예. 근데 꼭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고서는 별 말 없이 그냥 뒤돌아서 갑니다. 그러죠. 예. 근데 뒤에서 총이 날라오면은 바로 쏘는 그렇죠. 그런 고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니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리조나나 텍사스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네. 서부 영화를 열심히 보고 만든 그런 네. 거죠. 근데 진짜 이 노래가 얼마나 유행을 했냐면요. 60년대 한 중반 후반 정도까지 동네 남자애들이 왜 그 인디안 카우보이 놀이를 당시에 서부 흉내내서 놀잖아요. 네, 골목길에서. 네. 이 노래 계속 부르고 놀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도 기억나요. 이거는. 전우의 시체를 이런 거 안 부르고 이 노래 부르고 전우의 시체는 여자애들이 고무줄할 때 불렀던 노래고요. 그래요? 예, 네. 그거고 좀 살벌하죠. 네. 그런데 그거였고 이거는 남자애들이 카우보이 놀이하면서 이렇게 빗자루 타고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가 주로 이 노래예요. 명국한 씨 목소리는 정말 그 남자풍의 그 은쟁반의 옷구슬 굴러가는 그 낭랑한 목소리. 예, 네, 그렇습니다. 부드럽고. 네. 이거보다 한 3년 전쯤에 이런 분위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제목으로만 보면 멀쩡합니다. 네. 이건 뭐 작곡까지 똑같아요. 전호승 작곡인데요. 네.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고향 시골로 갈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노래를 딱 열어보면 그 고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향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고향을 고향이라고 부를 수 없고 무슨 저 홍길동입니까? 네.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벤조를 울리며 마차는 간다 마차는 간다 저 산골을 돌아서 가면 내 고향이다. 영화로 따지면 지익직 화면에서 지익직거리면서 네. 그런 그 오래된 필름을 보는 듯한 그런 지글지글한 소리. 야.
해설 좀 부탁드려요. 워낙 기상천외해서 제가 뭐라고 그렇죠. 이 전주에 이렇게 트럼펫 소리 나오는 게 이게 네. 원래 오리지널 56년 버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 그렇군요. 60년대 이후에 다시 녹음한 건데도 네. 거의 오리지널 거하고 똑같은 편곡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첫 가사가 벤조를 울리며 음. 마차는 간다, 마차는 간다. 그러니까 이 내 고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향이 아니라 뭐 전라남도 어디, 뭐 경상북도 어디 그런 게 아니고 텍사스 어디 그렇군요. 그런 거죠. 콜로라도나 뭐 아리조나나. 그렇죠. 벤조라는 악기 자체가 그 흑인들이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고향에서 쓰던 그런 악기에 서양적인 이런 거를 결합시켜서 아, 그런 거예요? 창조한 그런 악기거든요. 벤조가 네, 원래 백인 쪽 악기가 아니고요. 미국 땅에서. 아, 그런 거군요. 네. 아, 나는 서구인들이 갖고 들어와 가지고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변형된 악기인가 그랬더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쪽에서 들어온 거였어요? 아닌 말고인데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그렇고 말고. 이 벤조 따기따기따기 하는 주법 이것이 이제 통기타에서 받아들여서 쓰리핑거 주법이 나온 겁니다. 아, 예. 그래서 보통 쓰리핑거 주법이라고 하는 게 컨트리 뮤직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렇죠. 궁따다 궁따다다 네. 궁따다 궁따다.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그거예요. 궁따다. 예. 하여튼 서울로 벤조. 가는 길 이런 김민기의 서울로 네. 가는 길 같은 것도 쓰리핑거로 쳐야 되는. 우리 부모 병들어 궁따다 짜자 궁따다다 궁자기 궁따다 자기 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그러니까 그 마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달구지 마차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이 두 마리 이상이 끄는, 그렇죠. 네, 그리고 포장. 커다란 포장 쳐져 네. 있는 바로 그런 마차예요. 그런데 트럼펫도 울려야 되고 뭐 깃발도 울려야 되니까 온갖 그 바쁘네. 서부영에서 본 여러 가지 이미지들 뭐 기병대 무슨 남북 전쟁 때 뭐 한 거 뭐 이런 게 막 그냥 엉켜가지고 나오는 아주 독특한 상상력의 노래들입니다. 네. 이런 거는 진짜 정말 1950년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노래예요. 1956년. 야. 이승만의 장기 독재가 노골화되었었던 그렇죠.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이 죽산 선생이 처형당했던 그건 58년. 8년인가요? 네. 58년. 그때가 선거였. 하여튼 그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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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56년이면은 이제 미국 바람이 한창 올라오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중가요사 대중예술사 전체를 보자면은 영화 자유부인이 나왔던 해가 아, 1950. 자유부인이요? 네. 그러니까 소설 자유부인이 54년, 영화 자유부인이 56년. 그래서 막 그 양풍 바람이 확 올라오는 때입니다. 그렇군요. 이보다 네. 조금 더 앞에지만 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더 세련됐다고 느껴지는 노래 한 곡으로 냉탕 온탕을 좀 왔다 갔다 예. 해보겠는데요. 1950년대를 통틀어서 가장 잘 만든 탱고곡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만한 노래입니다. 1950년 현인이 부른 서울야곡이었고 이 노래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했고 70년대는 전영이 다시 리메이크해서 그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 또 다시 인기를 맞아요.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이 노래 작곡자가 유호 작사 현동주 작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동주요? 예, 현동주가 바로 현인의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곡하고 본인이 부르신 그런 노래. 종합음악인이군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던 거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그렇죠. 곡도 잘 쓰고. 키도 크고 세상에. 세상에. 그런데 이 노래도 들어보면 굉장히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줄에 하나씩 뭔가 폼 잡는 가사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그런가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봄비를 맞으면서 춤으로 걸어갈 때 쇼윈더 그라스에 눈물이 흘렀다. LSG 이건 저기 G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Z Z 발음이 나오네요. 야. 자, 백마고지님, 난 왜 이 노래들이 다 기억이 날까? 자, 이분 그 젊은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시군요.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할 때마다 저희 고모님이 생각나는 오케마리님, 달구지님은 이영민님 기다리는 일주일이 마치 1년이라고. 어우, 이런 감사합니다. 열혈 팬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추억 속으로 내 문학적 감수성을 자극하는군요. 얼쑤 좋다 스스로 돌림님. 네, 이런 반응 일단 확인하시면서 힘받고 다시 가겠습니다. 서울야곡 1950년에 이런 작품이 나왔다는데. 네, 6.25 전이에요. 물론 이 녹음 상태는 그 후에 녹음한 그렇죠. 거지만 네. 엄청난 노래군요, 정말. 그렇죠. 네. 굉장히 깨끗하게 잘 지었고요. 네.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선 네. 충무로부터 시작해요. 네. 충무로는 일본 일제시대 때 본정, 혼마치였죠. 네. 네네. 일본인의 중심적인 거리였기 때문에 해방을 하자마자 이름을 바꿨는데 제일 센 이름으로 바꿔 넣은 거예요. 충무로. 충무공. 와, 예. 네. 그러니까 외색을 팍 짓누를 수 있는 이순신 장군 이름을 호를 갖다가 딱 갖다 박아놓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충무로가 된 거죠. 네. 충무로는 그러니까 뭐 무슨 몇 년 차이가 아니니까 가장 여전히 것이죠. 화려한 공간이었을 네네. 거고 충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쇼윈도 그라스에 눈물이 흘렀다. 저는 아직 이 대목에서 지금 우리도 쇼윈도 그라스라고 안 해요. 네. 쇼윈도 유리 그냥 그렇죠. 네. 유리 진열장. 네네. 쇼윈도 그라스. 그라스래. 그리고 뭐 이슬처럼 십자성 같이 네. 이슬같이 십자성 우리나라에 보이지도 않는 보이지도 벽이에요. 그 남반구로 가야지만 그렇죠.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보신각으로 돌죠. 종로 쪽으로 아, 돕니다. 네. 그리고서 다시 3절에서 명동으로 다시 와서 네온이 탁 펼쳐지는 명동거리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전 이 대목에서 거의 쓰러져요. 어디요? 레인코트 깃을 어울리며 멋져 불어 아주. 최무리 형이랑 저 누굽니까 신성일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예, 이렇게 네. 그 술집을 이렇게 탁 밀고 한 손으로 탁 밀고 레인코트 깃을 올리기 위해서 네. 가을에 꼭 이래야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 저 이거 네. 알아듣는데 오래 걸렸어요. 뭐요? 바가본드 마음이 아픈 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 네, 베가본드. 네. 방랑자. 정말 오래 걸려서 일본식 영어입니다, 그게. 네, 일본 하여튼 발음인데. 바가본드 마음이 아픈 서울 엘레지. 죽입니다. 니콜라 디 바리가 불렀죠, 그 노래. 바가본도 이거 나중에 방랑자 박인희 씨가 박인희 나중에 씨가 했었던. 발언했습니다만. 예, 이거 어쨌든 세련된 노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세련된 건 그런 대로, 조야한 건 조야한 대로 어쨌든 미국이나 서양식의 국제성에 대한 욕망은 다 똑같았다고요. 이 시절에. 세상에. 예. 조금 발랄한 거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1950년대 말 노래입니다. 박재란의 럭키 모닝 제목부터 뭐 두 개가 다 영어입니다. 죽입니다. 네, 미세스 파락이 부른 럭키 모닝입니다. 럭키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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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모닝 달콤한 바람 속에 그대와 나 새파란 가슴에 꿈을 안고서 그대와 같이 꾀꼬리 같은 그런 박자의 럭키 모닝입니다. 네. 상당히 그 세련되게 그렇죠. 예. 이거 뭐 50년대 말이니까 50년대 초반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졌고요. 무슨 패티 페이지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래요. 예. 전우승 작곡이에요. 역시 이분 오늘 많이 인용이 그렇죠.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대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좀 웃기는데 네. 그 당시의 대중들 수준에 맞게 뭔가 국제성 욕망을 채워주는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지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 제목부터가 럭키에다가 모닝이 붙은 거니까 이게 네네. 또 얼마나 멋있어요. 럭키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럭키 치아까지 나올 정도로 럭키 스트라이크 때문에 럭키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했던 시대였고요. 라키였죠, 라키. 그죠? 처음에 네. 라키. 저는 아직도 LG 그러면 치약부터 생각나요. 이게 음. 확실히 놓친네요, 제가. 럭키 치약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그게 이렇다 할 치약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네. 정말 그 실생활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그럼요. 그냥 소금으로 이닥던 시절에서 치약으로 이닥던 시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요. 미군을 통해서 어렵게 구한 톨게이트 치약만 쓰다가 그런 거 쓰셨구나. 저는 안 산. 아니, 저기 한 번도. 저 위에 어른들 얘기고요. 저는 그냥 얘기만 들었던 겁니다. 네. 네. 라키, 청춘, 그러니까 럭키 모닝이었던 네. 박재란. 나중에 맹꽁이 타령 불렀던 그 박재란 씨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윙 멜로디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이제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조금 더 깨는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예. 제목은 청춘 아베크. 예? 청춘 아베크. 아베크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 아베크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 아베크가 지금으로 치면 데이트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아, 그렇군요. 예, 데이트한다 그런 걸 우리 아베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아베크족은 연애족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구나. 이제 데이트가 영어에서 나온 완전히 한국식의 사실 데이트라는 말도 미국에서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식으로 만든 말이죠. 그 네네. 어의를 네. 뜻을. 네. 근데 아베크는 영어로 지금 with예요. 전치사예요. 아. 뭐뭐와 함께
함께. with. 네, 예. 네, 네. 근데 그거를 뭐뭐와 함께니까 그냥 이렇게 불어를 갖다가 아베크라는 이상한 그 말로 써버린 게 된 거죠. 노래를 부른 사람은 윤일로와 차은희 두 사람이 불렀는데요. 네. 와, 정말 이 청춘 아베크란 제목하고서는 전혀 연상되지 않은 악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청춘 아베크. 예. 오늘은 썬데이 희망의 아베크 오늘은 썬데이 행복의 아베크 산으로 바다로 젊은이 쌍쌍 다 같이 사무실에서 따라 부르면서 왠지 좌절 모드. 뭐지? 왜 아는 거지? 사무실 동생이 언니 도대체 이런 노래를 어떻게 하나요? 이러고 있다는 소소님. 네, 생방 맞습니다. 오케마리님. 2% 확장성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년층 이상에게. 이년님. 럭키모닝 재밌네요. 동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둘휘 될 뻔님. 옛날 노래들이 재밌네요. 이런 노래를 언제 또 들어보겠어요? 진실찾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아베크는 그런 위드란 뜻이 있다고요. 윙스님도 올려주셨어요. 블루벨벳님, 백마고지님, 문광님, 달콤한 농부님, 하춘화의 아베크 부부로도 멋진 곡이죠라고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시죠. 네. 아베크란 말 많이 썼어요. 네. 진짜로. 아베크족 이런 말 아주 흔하게 썼던 말입니다. 꽃남방 있고 삐루 한잔 해야 할 분위기. 삐루.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말. 백마고지님, 네. 삐루 못 알아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미어입니다. 비어. 예. 삐루랑 삐루가 있어요. 삐루라는 삐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요. 빌딩 있죠? 아. 빌딩도 삐루라고 하는데 하나는 장모음이고 하나는 단모음이에요. beer. 이걸 삐루라고 하고 아마 빌딩을 삐루라고 할 겁니다. 그래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무슨 청춘 아베크가 그렇게 슬퍼요, 곡조가? 그러니까 이게 네. 단조 오음계의 아주 전형적인 트로트 라시도미파 음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뭐 30년대 말 정도에 남인수 이난영이 불렀던 미소의 코스 거의 이런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 나오는 거 치고서는 약간 좀 올드 패션하다고 할까 벌써 네. 그런 거고요. 게다가 발성까지 비슷하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방식도 딱 옛날 방식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1950년대 후반 노래 치고서는 조금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썬데이하고 아베크라는 말을 아주 가시적으로 쓰고 있죠. 일부러 막 쓴 거 예, 같아요. 일부러 그죠? 그냥 마구마구 쓰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트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아베크란 말이 훨씬 더 유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예. 럭키몽님도 그렇고 청춘 아베크도 그렇고 뭔가 이때는 야외로 놀러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처럼 그게 굉장히 서양식이잖아요. 조금. 그래서 나 잡아봐라 이런 영화가 나온 거군요. 그거는 좀 60년대 말이고요. 그럼요? 예. 요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나자바바라까지는 안 갔고 네. 하이킹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 그러니까 아. 젊은 남녀가 모여서 야외로 하이킹을 가는 게 새로운 풍습처럼 됐었던 시절이에요. 60년대까지도 그래요. 그러니까 청춘 남녀들의 새로운 휴식의 방식이라고나 할까, 데이트 방식이라고나 네. 할까, 뭐 등산 같이 가고 뭐 서로 네네. 잡아주고 뭐 이런 거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은 여자들도 당연히 바지를 입어야 되고 꼭 륙색을 짊어져야 되고요. 그 당시 발음으로 리쿠사쿠라고 했습니다. 아, 등에 짊어지는 배낭. 네, 네. 배낭을 이렇게 짊어져야 되고 배낭이란 말은 훨씬 더 뒤에 나왔어요. 네네. 옛날에는 훨씬 더 이 원래 말대로 륙색, 뭐 럭색 이런 식으로 발음인데 그 당시 어른들은 다 리쿠사쿠라고 발음을 했죠. 일본식. 일본식으로. 네. 마크도 마라도 이런 것처럼. 네. 아니면 이제 크로스백을 이렇게 매서 거기다가 이제 물병하고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하나를 싸야 되고요. 네네. 혹은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시 영화를 보면 여자들이 꼭 그 미국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왜 바구니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놀러 갈 때 갖고 다니는 바구니. 네네네. 옆으로 이렇게 탁 열면은 그 안에 샌드위치하고 뭐 아, 샐러드 네. 같은 거 들어있을 것 같이 네네. 생긴 바구니. 그런 데다가 해갖고 바리바리 무슨 샌드위치 같은 점심을 싸서 풀밭에 탁 펼쳐놓고 미국 영화처럼 먹는 것이 굉장히 호사스러운 어떤 놀이인 것처럼. 그려졌던 현실은 양철 도시락에 그 보리밥과 김치를 갖고 다니던 그런
시기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런 걸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년대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의상부터 완전히 마릴린 monroe나 오드리 헵번이 입을 것 같은 의상 같은 걸 고스란히 입고 나오고요. 네. 진짜 애썼다. 애썼다. 오히려 60년대로 가면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약간 토착화돼서. 50년대 정말 애썼다 싶은. 용 썼다. 네, 네. 진짜 그런 느낌. 그게 말이죠. 메이지 시대 초기. 네. 그러니까 일본이 문호를 개방한 다음에 네. 서양식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 촌마개라고 하는 사무라이 상투도 잘라버리고 네. 머리를 기르고 연미복 네. 연미복 입고 무도회도 열고 그러거든요. 네. 그 외국인들 초청하고 그래서 사교춤을 배운대요. 음. 그래서 거의 최초의 그런 사교 무대 비슷한데 네. 초대받아서 춤을 췄던 그런 서양 사람이 네. 그랬대요. 여자는 계속 바뀌는데 춤은 네. 똑같이 춘다. 그러니까 어. 그 춤 선생한테 같은 선생한테 배웠는데 그걸 그대로 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좀 배우다가 지 멋대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가르치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주자들도 지금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 얘기를 하면은 네. 정말 가르쳐준 대로 고스란히 하는 게 일본 정확하게.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조금 가르치면 막 멋을 부리는 게 한국 사람의 특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똑같이 춤을 파트너 계속 바꾸는데 똑같이. 누구랑 추는 거 똑같아. 예, 그리고는 비하해서 하는 얘기일 텐데 네. 그 원숭이처럼 작은 용모도 그런 사람들 연미복 입고 이렇게 애써서 춤추는 게 좀 웃기기도 하다. 네. 이런 네.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 50년대 그 영화를 보고 한국의 영화를 보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느꼈을 감성도 충분히 비슷하지 그랬을 수 않을까 있죠. 싶습니다. 예, 이건 미국인들의 관점이고요. 네. 우리는 우리대로 그런 대로 살았던 거니까요. 근데 그럼요. 어쨌든 6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과장된 서양성. 이게 안 되니까 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였던 시절이고 청춘 아베크나 럭키모니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세련된 쪽으로 다시 네네. 냉탕운탕을 섞어보겠습니다. 네. 나혜심의 미사의 종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거는 나혜심. 나혜심이 워낙 노래를 잘 불렀고 그 왜 무정 블루스나 워싱턴 블루스, 대전 블루스처럼 블루스 리듬에다가 선율을 얹어 놓은 거여서 이제 꽤 익숙한 형태의 노래들이에요. 네. 58년 노래고요. 그래서 들으면 괜찮은데 역시 여기서도 왜 하필이면 미사, 왜 하필이면 성당,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서양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특성입니다. 역시 전호승 작곡입니다. 야, 오늘 전호승 씨의 그 곡이 벌써 4곡이나. 그렇습니다. 예. 세고천 작사. 이분은 잘 이런 모르겠어요. 아, 예, 그렇군요. 누구 예명일 텐데요. 그렇게요. 백년설, 신카나리아 이런 예명들이 판을 치던 네, 시기였으니까. 그럼요. 네. 미사의 종, 세고전 작사, 전호승 작곡, KBS 가요 무대 버전으로 듣는 나혜심의 미사의 종입니다. 빌딩의 그림자 황혼이 짙어갈 때 성스럽게 들려오는 성당의 아까 사실은 윤일로 선생은 네. 그 현인 선생님 그렇죠. 필이 딱 진하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나혜심 선생은 오히려 그 후배인 그 이은하 이런 느낌이 나는 초창기 이은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허스키 보이스 때문에 허스키. 그런 생각을 네네. 하셨을 텐데요. 네. 이은하 전에 임희숙 이숙. 그렇죠. 눈이 내리네. 예. 이숙. 그런 허스키 보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여자 가수면 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랬다가 약간 굵은 알토 느낌이 나는 목소리로 50년대 말이 되면 송민도 같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 이호 여사의 그 이화여전 동기동창. 네네. 아, 그렇군요. 네네. 거기가. 네. 그러니까 권혜경, 송민도 이런 것처럼 클래시컬하지만 약간 낮은 목소리, 중저음의 목소리를 네. 내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백설이파와 송민도파로 딱 갈렸대요. 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당연히 송민도파. 네네. 나이가 드신 분은 저게 어떻게 목소리냐, 여자 네.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 백설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혜심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죠. 네. 조금 더 흑인 분위기가 더 많이 나는 아. 허스키 보이스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분이 빌리 할러데이 같은 분의 노래를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네. 나혜심은 게다가 얼굴도 약간 이국적이에요. 아, 그러세요? 이분은 배우하고 가수를 겸했던 분이고요. 영화 백치아다다의 여주인공 아다다 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60년대까지도 계속 출연을 단역 같은 거로 많이 네네. 하셨던 분이고 눈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아, 그 백차다다를 부르기도 하셨습니까? 부를 뿐만 아니라 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고 본인이 주연까지 하셨던 여주인공에다가 주제가까지 불렀던 바로 네. 나중에 제가 한번 백차다단 들려드릴게요. 아, 나혜심의 그렇습니까? 목소리로. 네네. 게다가 이 노래를 작곡한 전호승의 여동생이에요. 이거 혈통이 좋군요. 그럼요. 네. 이 혈통이 보통 혈통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시죠. 네. 전시. 그러니까 나혜심은 어떻게 얘기했더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은 거라 그러는데 네네. 이분이 황해 씨의 친척 여동생. 아, 전시니까. 예, 그 전시예요. 예. 그러니까 전영록, 전호승, 예, 전보람. 황해, 예. 전보람, 나혜심 이게 다 일가예요. 대단한 집안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나름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전옥, 강홍식 해갖고 무슨 네네. 강효실, 최무룡, 네네. 최민수까지 내려오는 그 로얄 패밀리 못지않게 여기도 뭐 엄청난 연예가에서는 아, 무슨 케네디 집안도 아니고 말이죠. 네, 3대가 내려오는 네. 엄청난 집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대전 블루스나 워싱턴 블루스나 하여튼 이런 느린 블루스 리듬에다가 장조로 오음계를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비교적 다루기 쉬운 우리나라 사람이 다루기 쉬운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듣고 보면 아이고 여기서 블루노트를 쓰면은 딱 블루스 느낌이 좀 나겠구만 싶은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단 따다라 도라도 뭐 이런 데서 돌라라 도레리레 도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선율인데 미 플랫을 못 쓰고 딱 날리고 도레 도라도 이렇게 그냥 깨끗한 오음계를 써버리는 이게 안 된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은 쓸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대중성에선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의 대중들의 수준에서 완전히 블루노트를 좀 두드러지게 쓰는 것이 좀 편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사를 봤을 때 이 노래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공간이 어디예요? 성당이라고 하면 명동성당 아니겠습니까? 성당 중에 성당,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성당 중에 성당. 시골 성당은 아닐 것 같아요, 최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방 도시에도 굉장히 좋은 성당이 있죠. 전동성당 경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뭐 무슨 인천에 무슨 성당 이러면은 네. 굉장히 잘 지은 성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서울의 명동성당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발상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명동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서양스러운 공간.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잘 지은 고딕식 건물. 네. 그리고 이때는요. 저는 이 1950년대 명동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완전히 옆이 다 폐허. 폭격 맞아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폭격을 이 북촌 쪽에서 많이 못했대요. 왜냐하면은 이 궁궐 문화재를 지킨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미군들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이걸 막은 겁니다. 이 네네. 궁궐 깨트리면 큰일 난다고 폭탄을 네. 좀 덜 떨어뜨리고 청계천 남쪽에 집중 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상태인데 성당만은 남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성당만 하나 우뚝 서 있고 나머지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 더군다나 높은 언덕에 있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가서 혹은 그 공간을 상상하면 거기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 것을 상상하면은 이 폐허의 전쟁 폐허 속에 한국을 조금 잊고 마치 유럽 어느 곳에 가 있는 거와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서양의 어떤 공간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실연한 여자가 앉아가지고서 뭔가 아베 마리아 어쩌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성당 가가지고. 네. 근데요. 상상해 보세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실연을 했어. 굉장히 가슴 아픈 실연을 했으면 네. 성당으로 도망가고 싶으세요? 절간으로 도망가고 싶으세요? 철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100% 절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그래서 머리 깎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네. 잠깐 쉬다가 오는 것도 네. 절로 가요. 우리나라는. 네. 실연했다고 성당으로 가는 사람 전 거의 못 봤어요. 성당은 뭐가 잘못했을 때 가는 거죠. 잘못했건 어쨌건 간에 네. 뭔가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특히 실연 같은 것을 해서 성당으로 가진 않아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실연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절간으로 절대로 안 가요. 꼭 성당으로 가요. 꼭 그리고 수건을 뒤집어 써요. 예.
언제 괜히. 영세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네. 꼭 뒤집어 쓰고 또 자기네들끼리 결혼할 때는 꼭 성당 가서 결혼해요. 아,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할 그렇죠. 때는 꼭 성당이에요. 수녀님이 꼭 묵주를 들고 한번 나오시거나 신부님이 이렇게 사제복 입고 한번 나오시거나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눈물의 결혼식. 네.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있고 막 손모 마리아 앞에 앉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리얼리티가 있다고 보거나 멋있다고 보는 어떤 감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실제 현실 감각으로 바꿔놓고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는 성당이나 교회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현실 같지 않은 거.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멋있는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걸 할 때요. 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갖고 나온다. 그러면 어디다가 들고 나와요? 파군이요. 싸갖고 나올 때요. 아, 싸갖고 나올 때? 네, 카트로 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 네네. 어디다가 들고 나와? 영화 속에서는 주로. 영화 속에서는 누런 커다란 종이봉투에다가. 맞아. 네. 그렇죠. 뭐라고 써 있고, 그쵸? 그렇죠. 네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마트에서 종이봉투에다가 들고 갈 수도 없게 돼 있는 종이봉투를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없어요. 비닐봉지, 뭐. 그렇죠. 네. 비닐봉지 몇십 원 주고 팔거나 종량제 봉투 네네.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네.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봉투 커다란 거에다가 이렇게 들고 오는 것은 미국의 상상력인 거죠. 그런 거군요. 그리고 거기 꼭 보면은 바게트 빵이 네. 껍질도 싸지 않은 걸로 꼭 꽂혀 있어요. 영화 속에는.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샐러리가 꼭 꽂혀 있어요. 삐죽 나온 거. 현실은 대파인데. 그렇죠. 대파예요. 검은 비닐봉지에 대파인데. 대파고 바게트 빵은 잘라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와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그냥 바게트 빵 그냥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서양처럼 그런 먼지 건 묻게. 그리고 식빵이지 무슨. 예. 네, 바게트여도 네. 다 잘라서 비닐봉지에 넣어갖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그 장면을 찍을 때 스태프들이 그 소품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중전화를 걸 때는 그 하늘색 한국통신 써 있는 데가 아니라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걸 일부러 헌팅해 갖고 그 장소에 가서 찍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멀쩡하게 나도 저 여자처럼 연애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들이 생각해 보면 전혀 우리 현실과는 다른 그렇군요. 그런 상상적인 미국적 공간인 것이 50년대 욕할 것이 아니고 90년대나 2000년대도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파랑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분 처음 뵙는데 이분은 일본어를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비루는 맥주고 삐르는 빌딩, 니뽕어입니다라고. 그렇군요. 네. 비르. 예, 육색도 그 리쿠사쿠로 이렇게 가다카나로 표기해 주셨고요. 정말. 세코타는 한자로 써주셨어요. 이 정도 이런 정도 이름이 아닐까요? 세코타. 그러니까 일본어. 아니에요. 세고천이라고 하는 네, 예명인데요. 세고천? 예. 작사가는 왜 작곡가가 하기도 하고 가수가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좀 이상한 뭐라 그럴까 예명을 지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세고천이었군요. 여기는 세고천. 여기는 이제 고전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고요. 고타라고 세고천. 하셨는데 파랑님,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소님, 사도요한님 등들도 청라에서님들도 지금 네. 참여해 주셨고 목소리가 옛날 사람 같지 않다고 나누신 그렇죠. 목소리가 예. 정말 좋습니다. 이 흥남부대의 금순이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지금 팬덤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네, 마지막 곡입니다. 네. 박재란의 해피 세레나데인데 또 전호순 곡입니다. 어이구, 예. 요번에도 벤조를 울리면서 나오긴 한데 요번에는 아리조나로 가는 게 아니고 텍사스로 마차가 갑니다. 텍사스 마차예요. 근데 이 허벌판에서 무슨 해피한 세레나다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고. 이런 데로 가는데 어쨌든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재란 해피 세레나데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록 포장 둘러친 텍사스 마차 말고 비도 춤추는 텍사스 마차 그대와 노래하는 해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